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무더위에 이 코로나19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할 겁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은 선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입 선불입니다. 공부를 선불해야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합격시켜주면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불한 사람을 너는 우리 대학 들어도 되겠다 하고 합격 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할 텐데 왜 나를 합격시키지 않는지, 내가 식당을 열었다, 정말 우리 식당을 애용하고 나를 돈을 벌어준다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잘해줄 텐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잘해줄 텐데 하면서 후불을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이 잘해주면 그 다음에 후불 하겠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길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이길려를 아는 사람과 이길려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유사 일에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최고는 누구냐? 이길려로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가 많으니까 이 의료계에 나간 이길려를 최고로 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 성형가로서 인생을 성과의 예술로 판단할 때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 보는 겁니다. 성과라는 건 뭡니까? 일자리다 하면 이를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실제로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처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위대한 일자리 창조자죠. 그런 차원에서 이길려는 무려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여자 혼자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정치의 이 분야하고는 의료 분야니까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현재 지금 정치인들, 여자 정치인들 몇백 명 또는 의회까지 따지자면 몇천 명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 다 합쳐야 이길려 하나를 당할까? 경중을 나눠서 누구 의회를 나눠가지고 무시하고 누구를 숭앙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성과의 예술로 볼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업가들 명예 전당에 12명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길려입니다.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는 1호로 들어갔습니다. 비영리 재단으로 이제 그 길병원을 만든 거죠. 인천에 그 길병원이 유명하고, 이길려는 가천대학을 또 만든 사람이죠. 어느 대학 가서 교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리 가려다 안 갔지만. 그런데 이길려는 대학, 그 다음에 전문대학 4개나 인수해가지고 가천대학, 지금 종합되죠. 거기에는 의과만 해도 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대, 치과대는 없던가요? 아무튼 의학 분야만 해도 동서를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대학을 세워서 지금 가천의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도 안 받고 등록금도 안 받는 그런 대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길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가 성공한 그 이면에는 이 선불이 있다니까요. 먼저 선불을 했어요. 지금 88세죠. 그런데 그는 공부를 선불해가지고 여기 이리여고, 지금 익산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이리였습니다. 이리여고에서 27년 만에, 그때 50년대든가요? 전시에 27년 만에 서울의대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선불했으면. 공부를 선불하고 또 선불해가지고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대 나와서는
서울의대 지금 그 동문들이 약 뭐 10,0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녀를 통틀어서 거의 최고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길려죠. 그거는 들어갈 때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지만 서울대 나와서 다른 대학 나온 사람들과 겨루어가지고 1등 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지금 한 12만, 13만 그렇게 잡죠. 그 중에 최고위권, 최상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수재들끼리도 겨루니까. 그런데 이글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특히 의대생들에게 이 특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성공 선불하고 받은 이 성공, 이거를 어디서 배웠느냐? 그는 집에서 배웠습니다. 집에서. 그는 이제 그 왕손의 후예인데, 왕손의 후예로서 딸 둘을 두고 어머니는 더 이상 후손을 두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옛날에는 이 왕손에서 아들 떨어지는 거, 대가 끊어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크게 누렸습니까? 무려 6명의 씨앗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하나 그 뭐랄까요, 배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때로서 아버지가 35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씨앗 중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리를 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중농,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 돈을 팔아서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매우 선불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집에서 거지들이라든가 방랑자라든가 이게 불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부잣집이 참 잘 산다, 인심도 좋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집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유숙하기도 하고 밥을 빌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거지들이든 불황자들이든 어머니와 할머니는 손님처럼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 길로도 학교 다녔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남녀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서로 구별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도 그랬지만 애들에게 이제 그 인성을 가르친다든가, 쟤들도 저 거지들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어쩌다 때를 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갖다가 밥상을 들여놓으라 해가지고, 학교가 늦는다고 하는 판국에도 그 대야에서 다녔으니까, 대야에서 익산까지는 열차 타고 다녀야 하는데, 옛날 열차라는 게 시간 개념도 약하고 이게 참 자칫하면 놓치면 늦고 그러거든요. 대야에서 익산까지 뭐 걸어갈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학교에 늦는다고 해도 그 거지들한테 아침에 상을 들여놓고 가게 하는, 내외가 심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다, 거지도.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은 잘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거지들이나 불황자들이 아이고 이씨, 이 부잣집, 이 왕손집 정말 뭔가 달라도 달라다 하게 이게 소문을 잘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농으로서 노불 뭐 이렇게 일꾼을 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잣집의 인심이 아주 후하다니까, 참 좋다니까 소문이 잘 나가지고 인근에서 옛날에는 이 참 또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왕이면 그 집 가서 일을 해야 된다. 밥도 잘 주고 돈도 잘 주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을 모으기 쉬워서 역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그냥 그런저런 경험을 쌓아서 공부도 했지만 이렇게 미천한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문을 잘 내주니까 역시 일꾼들을 사기도 쉬웠고, 그렇게 해서 중농을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부리는 실력을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병원 운영할 때 그걸 원용해서 썼던 거예요. 어떻게 원용하는데, 당시만 해도 1958년이니까 제가 1958년생입니다. 58년 개띠인데 이때 개원을 한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뭐 병원비 떼어먹는 거, 책값 떼어먹는 거, 뭐 부잣집에 돈 빌려가지고 떼어먹는 거 이런 건 죄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아니 게 옛날에 서점에서 책을 빌린다든가 남 책 빌려가지고 안 돌려준다든가 병원 하는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부자들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런 의식이 있던 시대에 보증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원할 때라든가 장기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할 때 그 병원비 떼어먹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제도를 폐지하면 이제 병원 망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기려는 달랐어요. 과감히 보증금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옆에 그 인천에서 개업했는데 동료들이 저거 망하려고 환장한 사람 아니냐, 저 제정신이냐, 병원비 떼어먹는 게 이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그걸 폐지를 하냐. 그런데 역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면서 베풀면 먼저 선불을 하면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는다. 떼어먹는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 입으로라도 갚는다. 좋게 소문을 내서라도 갚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증금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떼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부 어떻게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로, 인천이니까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로, 아니면 그 입으로라도 야, 이길려 산부인과 진짜 대단하다, 사람 좋다, 거기 참 잘 치료한다, 시설도 좋다, 그런 소문을 내줬던 거예요. 최초로 아마 인천에서는 과감하게 이걸 폐지를 했는데 그 폐지한 게 역시 좋은 소문을 나게 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음의 빚을 지니까 역시 홍보맨이 돼가지고 소문을 좋게 내줘서 길게 보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았던 거예요. 먼저 준 거죠. 선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무료 진료도 해줬어요. 아주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면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이 치료비를 받지 않게. 그리고 이게 자궁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임신에서부터 이 출산까지 또 산후에도 옛날에는 그 집에서 아기 낳던 그런 시절이라 자궁 건강에 대한 산부인병, 부인과 병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궁암에 걸려서 또는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부인병으로 아기 낳다 죽는 수도 있지만 암에 걸려서라든가 질환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무료 진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이 자궁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무료로 진료를 해서 아이를 잘 갖게 만들고, 아이의 건강은 어머니의 건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 가겠어요? 그게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 그게 아니라 명목을 붙일 수만 있으면 붙여서 받는 판국인데요. 근데 인천이라는 곳이 그때만 해도 피난민 많았고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군산 출신이니까 그런저런 사정을 알아서 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니까 역시 이것도 데려주고 말로 들어오고 섬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죠. 이렇게 선불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길려는 먼저 줬어요. 그냥. 자기 이 인수를 공짜로 베풀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진료비도 안 받고, 그리고 치료비를 받으려는 그런 보증금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직원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좁은 진료실 뭐 한 8평이고 전체에 뭐 한 20평 안팎 그런 데서 둘이서 그것도 동업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주인한테 돈을 줄 수 없어가지고 삭을 썰어주는 그런 출발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항공료 벌려는 차원에서 워낙 이제 자기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자손들은 심리 안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이 할머니가 마련한 그 중농, 그 비싼 땅, 지금도 대하는 여기서 전주죠, 군산 가다 보면은 지금 대하 읍이든가요? 거기에 이제 들녘에 있는 땅값으로 따지자면 아마 항공료도 그때로서 몇 필지? 10필지인가 뭐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몇 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몇 백만 원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돈값이 또 화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58년에 시작해서 60년 넘도록 지금까지 급여 약속은, 직원에 대한 월급날은 철저히 지켰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주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월급은 아닌데 상여금, 지금으로 말하자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날짜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을 줘고 말좀, 저도 15년 학원 해봐서 알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 월급이 많고 그 다음에 월급 주는 날이 정말 너무나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은, 저도 받는 입장도 돼봤었잖아요. 너무 월급이 적고 그리고 월급날이 더디게 돌아와요. 근데 이게 체각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인에 간호대학 신축하려고 부지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부지를 아주 싸게 급매를 해가지고 지불했어요. 상여. 보통 사람이 이렇게 선불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쌓은 그 신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상여금 약속을 못 지켰는데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겠다 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고 직원들한테는 후불 하겠다고 약속하겠죠. 그런데 이길려 철학에 그런 건 없었어요.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에게 약속한 급여일은 지켜야 된다. 먼저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선불해야 그 다음에 후불로 내가 성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는 급매해서 부지를 팔아서 급여를 줬죠. 문제는 그 몇 달 뒤에 이게 거기가 그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몇 배나 올랐어요. 그래도 이기려는 눈 딱 감고, 그래도 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벌면, 마음을 벌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의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천대학, 길병원도 몇 군데 있죠. 그 인천에, 그 다음에 박물관, 그 다음에 경인일보, 신문, 그 다음에 그 과학연구소, 연구소 같은 것도 거의 선불만 합니다. 선불 지금도.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타날지라도 그렇게 계속 선불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은 선불 인생이에요. 근데 그 선불로서 이 후불의 성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선불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된, 하산도 생각하지 않는 등산이요, 계속된 선불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라도 받으면 된다, 내가 못 받으면 이 후대들이 받으면 된다는 의식으로 계속 선불해요. 그런데 자기 대에도 매우 많이 받았어요. 성공은 선불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실천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 합격만 시켜주면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 말고, 나 개업했는데 계속 와주기만 하면, 내 단골이 되면 내가 뒤에 돈 벌어서 정말 멋진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이 직장에서 나 채용만 해봐라, 나 채용만 해주면 내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뽑아주겠습니까? 대학에서든 식당 성공시키겠어요? 그런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겠어요? 먼저 지불해서 성과를 내면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식당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퍼주기는커녕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하는 그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열려있는 게 식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불했는지, 손해보면서도 신뢰를 지키려고 했는지 알아보길 바라보고, 저도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선불은 성공입니다.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을 성공해서 선불해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그 멋진 필통입니다. 이 연꽃인데 이 이파리에 연꽃봉우리 꽃 핀 것, 오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죠. 연못에 이런 필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